안녕하세요. 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디바이스 내 커플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바이스 내 커플러에 대한 특징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50-306 디바이스 내 커플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PPT를 통해서 커플러의 특징 및 컨피규레이션 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제품이 750-306 제품입니다. 커플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LED, 그리고 스테이션 어드레스 및 보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있고, 디바이스 넷 MCS 커넥션 포트와 와고 서비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플러의 우측에 보시면 파워 커넥션 부분이 있고, 750-306 커플러의 경우 이 시스템 서플라이와 필드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상단에 24V, 0V 부분이 커플러의 시스템 파워이고, 그 아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필드 사이드 파워입니다. 이번엔 디바이스 넷 MCS 커넥터의 커넥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번, 4번은 시그널 라인, 캔 라인이 되고요. 1번, 5번은 24V 파워 라인입니다. 그리고 3번은 쉴드입니다. 따라서 필드버스 커넥션은 해당 단자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터스 LED 설명입니다. MS는 모듈 스테이터스를 의미합니다. 이 MS에는 오버플로우 그리고 런이 포함되고, 정상적으로는 마스터와 연결된 상태라면 런이 그린이고 오버플로우는 오프 상태입니다. 이 오버플로우와 런 LED의 상태에 따라서 표와 같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LED가 플래싱 할 경우는 마이너한 폴트가 발생한 경우로, 예를 들어 커플러에 연결된 아날로그 인풋 모듈의 커런트 또는 볼테이지의 레인지를 벗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버플로우 LED가 레드로 켜져 있는 경우 심각한 폴트 발생으로서 디바이스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NS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의미하고 버스 오프와 커넥트를 포함합니다. 정상 상태일 경우 버스 오프는 오프 상태이고 커넥트는 그린으로 켜져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 LED 상태에 따라서 커플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해당 표들은 750-306 디바이스 내 커플러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 LED는 커플러와 I/O 모듈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를 나타냅니다. 그린일 경우가 정상적인 상태이며, 레드일 경우, 즉 레드 플래싱이 아니라 레드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커플러 하드웨어상의 결함이 있는 상태로 커플러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I/O LED가 레드로 플래싱하는 경우는 이제 그 플래싱 시퀀스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I/O LED 레드 플래싱 시퀀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O LED 플래싱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퀀스의 시작은 10Hz로 빠르게 플래싱을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후에 1Hz로 플래싱하고, 플래싱 횟수가 에러 코드가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 타임 후 1Hz로 플래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플래싱한 횟수가 에러 아규먼트가 됩니다. 이 시퀀스는 에러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I/O LED를 통해서 에러 코드와 에러 아규먼트가 확인되고, 750-306 커플러 매뉴얼 상에서 해당 에러와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내 커플러는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이미지가 각각 512바이트까지 지원됩니다. 네, 다음은 딥 스위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 스위치의 1번에서 6번 딥 스위치는 디바이스 넷 슬레이브의 스테이션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고, 7번과 8번은 디바이스 넷 보레이트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테이션 어드레스는 1번에서 6번 스위치로 이진수 계산법에 의하여 설정합니다. 이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1번, 4번, 5번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진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커플러의 스테이션 어드레스는 25가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 스위치는 보호 레이트를 설정하는데 이 표와 같이 7번, 8번의 스위치의 조합에 따라 보호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7번이 ON이 되어 있고 8번이 OFF입니다. 이제 표를 확인해 보시면 7번이 ON이고 8번이 OFF일 때 250kHz 보레이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커플러의 특징 및 딥스위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은 디바이스 넷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넷의 경우 이제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제조사에서 EDS 파일을 제공합니다. EDS 파일은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트로 해당 슬레이브의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 및 정보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입니다. 따라서 와고에서도 70-306 디바이스 내 커플러에 대한 EDS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EDS 파일은 와고 홈페이지에서 EDS를 검색하시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힐셔사의 소프트웨어에서 70-306을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넷 마스터를 지원하는 여러 디바이스 제조사별로 컨피그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는 다를 수 있지만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디바이스 넷 라인에 와고 커플러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제 커플러에 연결된 I/O 데이터를 컨피그레이션 하기에 앞서 이 디바이스 넷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넷 커플러의 I/O 데이터의 경우 이제 클래스 100, 인스턴스 1의 애트리뷰트 12, 13번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표와 같이 애트리뷰트 13번은 컨슘 데이터, 12번은 프로듀스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라 보시면 되고, 프로듀스 데이터는 인풋 데이터입니다. 각 애트리뷰트의 값을 통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13번은 값 1에서 3을 설정할 수 있고, 1은 아날로그 아웃풋, 디지털 아웃풋으로 커플러에서 아날로그 아웃풋과 디지털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은 DO 데이터 온리로 디지털 아웃풋만 연결되어 있을 경우, 3번은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온리로 아날로그 아웃풋만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애트리뷰트 12번은 4에서 9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각 밸류에 따른 설정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12번은 인풋 모듈, 그래서 스테이터스 바이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커플러의 스테이터스 바이트로서 인풋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를 점유합니다. 따라서 각 인풋 데이터는 이 스테이터스 바이트 이후의 바이트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50-306의 2채널 아날로그 인풋, 2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16채널 디지털 인풋과 16채널 디지털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풋, 아웃풋 모두 아날로그 디지털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은 애트리뷰트 12번에 4번 또는 7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애트리뷰트 13번에 값을 1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컨슘 데이터와 프로듀스 데이터는 프로듀스 데이터에 대한 바이트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 모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정한 컨피그레이션에서 아웃풋 모듈은 2채널 아날로그 아웃풋과 16채널 디지털 아웃풋입니다. 아날로그 아웃풋의 경우는 이제 1채널당 한 워드를 사용하고, 이 한 워드는 2바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아웃풋은 4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6채널 디지털 아웃풋의 경우는 한 채널당 한 비트이기 때문에 16채널은 16비트가 되고 총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슘 데이터는 아날로그의 4바이트와 디지털의 2바이트를 더해서 총 6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인 프로듀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2채널 아날로그 인풋과 16채널 디지털 인풋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있는 계산해 보면 아웃풋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4바이트, 디지털 2바이트로 해서 6바이트가 됩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프로듀스의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12의 값을 4번을 쓰느냐 그리고 이 7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이트 수가 달라집니다. 7을 쓰게 되면 AI 데이터와 DI 데이터로 총 6바이트가 되지만 4번을 쓰게 되면 AI, DI 데이터에 스테이터스 바이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바이트 수는 6바이트에 스테이터스 바이트 1바이트가 추가된 7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바이트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제 마스터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값들을 설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의 파라미터를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으로 이 attribute 12번 파라미터 네임은 이제 store fold io produce data 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밸류에는 4를 설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인풋에 스테이터스 바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attribute 13번은 이제 파라미터 네임이 stored fold io consume data pass로 이제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스턴스 파라미터 이제 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이 각각의 이제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시고 여기를 설정한 뒤에는 각각의 IO 바이트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폴 커넥션을 컨피그레이션하는 부분으로 컨슘 데이터와 이제 프로듀스 데이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사이즈를 이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컨슘은 아웃풋 그리고 프로듀스는 인풋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 컨슘 데이터와 이 프로듀스의 각각의 IO 모드에 대한 토탈 바이트 수를 계산했었고 그 계산된 바이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인풋 쪽을 보시면 앞에서 스테이터스 바이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7바이트를 입력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산했던 6바이트를 입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디바이스 넷 커플러를 마스터에서 설정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 넷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